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랩의 석박통합과정으로 있는 김준성이라고 하고, 오늘 제가 발표드리려고 하는 논문은 Lerping MVS Guided Optimization of Neural Variance Field for Indoor Multiview Stereo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올해 ICCB에 오랄로 등록이 됐었던 페이퍼고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논문이라 일단 공유하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퍼포먼스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 RGB 이미지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뎁스 유출을 한 결과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널프로 했을 때나 CVD가 이제 컨시스턴트 비디오 뎁스라고 하는 건데, 그거로 했을 때 결과가 다 깨지는데, 이제 이 방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널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표됐었던 걸 봤을 때 기존의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들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들을 보여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색깔만으로 이거를 유출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걸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말한 널프 플러스 플러스라는 논문에서 이런 쉐이프 레디언스 앰비규이티가 존재하는데 왜 널프가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유니스피어로 그냥 이렇게 도형을 잡아놓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맞죠? 근데 거기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널프에서 좀 약간 비대칭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이 MLP 구조 때문에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그 비대칭 구조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차원 구조, 그 예전에 김유황 학생이 세미나 했을 때 왜 이게 늦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얘가 왜 빨리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먼저 학습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근데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그러니까 3차원 값에 좀 더 이제 포지션에 조금 더 많이 주고, 뷰잉 디렉션에 대해서는 그 값을 좀 적게 줘서 컴플렉시티 자체도 이제 차이가 있고, 통과하는 네트워크만 봐도 얘가 훨씬 적게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렉션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거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구조로서 이제 푸시를 해준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구조를 학습을 해야 라이트의 효과가 이제 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앞에와 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제 같은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이제 디렉션에 있는 효과를 똑같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고 똑같이 처음에 이제 인풋을 넣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사실 얘가 더 표현력이 커지니까 더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게 바닐라 MLP 같은 경우에 굉장히 뿌옇게 학습이 더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중치를 똑같이 복잡도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학습이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널프가 사실 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주로 안 되는 부분이 poorly textured area,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많이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걸릴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poor 텍스처가 많이 들어있는 인도어 씬에 대해서는 우리 노을리지를 가지고 좀 가이드를 줘야 된다, 샘플링 하는 거에 하는 아이디어로 일단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이면서 여기에 베이스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예전에 권병기 학생이 설명해 주셨던 마네킹 챌린지로 학습했었던 뎁스 에스티메이션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이제 각 이제 연속된 프레임을 가지고 플로우랑 마스크랑
그다음에 플로우를 통해서 유추한 이 뎁스, 요걸 가지고 이제 뎁스를 예측하는 모듈이었고요. 근데 그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두 개만 이렇게 가지고 막 유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 비디오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두 개밖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플리커링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지오메트릭하게도 이게 3차원 뎁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컨시스턴시도 유지가 못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시가 됐었던 게 그 컨시스턴시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작년 시그래프에 소개되었었던 논문인데요. 모노플로어 뎁스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테스트 타임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느낌으로 일단 여기서 설계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3차원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스페리티 로스라든지 그 이제 이미지에 비춰진 스페이셜 로스 두 가지를 이제 로스로 해서 보이시는 이런 네트워크를 특정 씬에 대해서 좀 파인 튜닝하는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김유학 학생 발표 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아까 그 앞에 거에다가 이제 심플로 부분만 추가를 한 게 다음 논문이고요. 다음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여기서 제안한 모델을 같이 살펴보면 여기서 사실 제안했었던 거는 앞에 있었던 약간 템포럴하게 컨시스턴시한, 그러니까 3D 컨시스턴시한 성질을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널프의 표현력을 같이 활용하자라는 생각에서 가져온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뎁스 프라이어 부분이랑 프라이어 베이스드 샘플링, 그다음 포스트 프로세싱 이게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뎁스 프라이어 쪽을 보면 앞에 이제 저희가 씬에 대해서 좀 파인 튜닝 시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씬에 대해서 우리가 콜맵을 돌려서 스파스 뎁스에 좀 파인 튜닝 시키는 그걸 슈퍼비전으로 줘가지고 뎁스 네트워크를 이 씬에 조금 더 적합하게 컨시스턴시한 애를 뽑아내도록 하는 러프 테스트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 튜닝 진행할 때 스케일 인베리언트 로스를 적용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뎁스 앰비규이티 아니면 뎁스 컨시스턴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프라이어에 대해서. 근데 네. 스파스하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거 아니면 인터폴레이션 시켜서? 그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쓰고 저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일단 학습을 하는 식으로. 아마 저 포인트만 하면은 얘 자체가 이미 전체에 대해서 좀 골고루 학습이 되는 애기 때문에 몇 포인트만 이렇게 앵커로 좀 잡아줘도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전체가 골고루 학습된다기보다는 네트워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웨이트가 쉐어링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학습한 이제 어댑티브 뎁스 프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프라이어 베이스드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었듯이 이제 왼쪽에 이제 그림이 쉐이프 레디언스 앰비규어스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좀 텍스처가 좀 적은 부분인데 비종 그냥 널프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샘플링도 이렇게 사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쪽에만 샘플링 해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 3차원 구조를 전혀 잡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배드리전이 이제 사실 인도 씬에 많다 해서 이제 보셨던 텍스처 프리나 이제 모션 블러나 large 모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했었고 그 가이던스를 앞에 있었던 이제 요 어댑티브 뎁스 프라이어로 주게 되는데 얘네를 3차원으로 이제 리프로젝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 뎁스를 기준으로 해서 요 얘네 카메라 포즈를 토대로 리프로젝션 시켰을 때 얘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에러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에러들의 탑 K 미니멈 크로스 뷰 뎁스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탑 K 제일 작은 거 K개만 이제 모아가지고 에러맵을 만들고 그 에러맵 값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샘플링 하고자 하는 구간을 이렇게 클램핑 해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제한을 두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딱 뎁스 프라이어가 있는 그 위치에다가 에러가 작은 경우에는 그
1 빼기 가까운 거리, 1 빼기 조금만 가고 1 플러스 조금만 가서 좀 가까운 거리, 뎁스 근처에서 많이 샘플링 하도록 프라이어를 걸어주고, 만약에 에러가 좀 큰 값이었다. 그러면 요 값도 많이 간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샘플링도 좀 고르게 진행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이 뎁스 프라이어에 대해서 컨시스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좁게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골고루 샘플링해서 널프를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K는 4고 실제로 에러가 훨씬 더 크거나 작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파 L이랑 알파 H라고 하는 그 한계값을 둬서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널프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그때 나온 뎁스를 이제 컨피덴셜 스코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뷰랑 렌더된 RGB랑 요 사이에 이제 차이를 통해 가지고 필터링 해주게 되는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이 한 번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에는 플래너 바이레터럴 필터링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파스 뎁스 값이 주어질 때 네. 이렇게 스파스한 뎁스 값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얘네를 좀 이렇게 촘촘하게 메울지, 그런 인터폴레이션 방식인데,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값수를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도록 약간 학습시킨다, 그쪽으로 더 퍼뜨린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 점들끼리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옵티마이즈 시킵니다. 네,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X랑 Y랑 그다음에 R이 이게 요 색깔 값이거든요. 그래서 X, Y 색깔만 있다 보니까 프론토 패러렐 바이어스라 해가지고 첫 번째 그냥 이게 항상 앞쪽을 바라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2차 데리버티브까지 2차 데리버티브를 좀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뎁스의 2차면은 노말을 학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말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면 정보가 좀 잘 맞게 학습시키는 포스트 프로세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서 앞에 있는 이제 널프를 통해 학습된 뎁스가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이 되도록 포스트 프로세싱 시키는 걸로 이제 최종 모델이 구성이 됩니다. 이제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실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실제 콜맵이나 기존 인도어 씬에 대해서 적용하던 아틀라스, 아니면 아까 컨시스턴시 비디오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널프 같은 경우에 다 좀 너무 블러하거나 아예 에스티메이션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적용한 모델을 했을 경우에 필터를 안 씌워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3차원 구조에 맞게 학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필터까지 씌우면은 거의 뭐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안 실려 있지만 그 뎁스가 조금 안 맞는 구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 책상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책상 뒤에 벽이 있는데 벽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온 뎁스로 예측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한계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결과들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네킹 데이터 쓰시고요. 뎁스 프라이어를 썼을 때 CVD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랑 여기서 적용한 옵티마이제이션, 널프를 사용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랑 적용했을 때 널프가 더 좋았다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 뎁스 프라이어가 굉장히 높은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뎁스 프라이어를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디오 컨시스턴시하게 맞추지 않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고 적용을 했더니 훨씬 학습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에러 따라 가지고 구간 나누는 거고, 바운드 같은 경우는 알파 L, 알파 H 그걸 적용한 건데, 그거까지 적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CVD가 실패한 이유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CVD가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을 해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는데, CVD, 그러니까 와핑이, 옵티컬 플로우가 그 텍스처가 좀 적은 부분에서 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다. 정확하게. 코레스폰던스가 잘 안 갖춰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게 이제 CVD로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해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라 라면서 이제 그런 원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실제 이 논문의 목적은 사실 보여지는 뷰에 대해서 뎁스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벨뷰 신테시스가 잘 될 필요는 없는데, 노벨뷰 신테시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을 때 뎁스가 정확하게 학습이 되니까 노벨뷰도, 그러니까 신테시스도 더 잘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실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모델, 아예 그런 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모델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부 씬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프는 아예 뎁스가 학습이 안 돼서 좀 수렴이 안 되는데 비해서 훨씬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멀티뷰 관련해서 좀 프라이어 놀리지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보통 좀 적은 샘플로 빠르게 학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적은 샘플로 좀 뭐라죠? 어그노스틱한 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좀 빨리 적응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연구가 많았는데, 요건 아예 그냥 파인 디테일을 잡는 뎁스 네트워크 자체로 한 거라서 조금 좀 방향이 달라서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오버피티드된 뎁스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게 성능에 아주 좀 많이 영향을 줬다는 점, 그것도 같이 거둘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논리지드 리컨스트럭션이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좀 잘하는 법, 그리고 앞에 보였던 비주얼 이펙트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퓨처 워크로 제시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 내용입니다. 어펜딕스로는 그냥 아까 앞에 좀 퓨 뷰에 대해서 학습하는 논문들이 좀 있었는데 그 논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펜딕스에 넣기만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